사이다 무비튼.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눈치를 준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잠자코 있었더니 결국 남편과 함께 시댁에 끌려갔다. 시댁에 가자마자 여기 앉거라.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설교를 늘어놓았다. 오늘은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 또 시작이다. 매번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이 올 때마다 모시고 사는 건 무리라고 말했지만 어째선지 시어머니는 이사가 미뤄지는 이유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며느리란 자고로 라는 말로 시작해 같이 사는 게 왜 싫은지 말해보거라. 이렇게 묻는 말에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널 왜 싫어해? 항상 저한테 지적만 하시잖아요. 빨래를 왜 그렇게 말리냐,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 제가 하는 건 죄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빨래는 이웃 사람들이 지적한 걸 그대로 말한 거야. 태도 문제는 네 그 욱하는 성격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그럼 이웃들한테 우리 집 빨래 훔쳐오지 말라고 말해놔야겠네요.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잖니.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태도를 지적받는 거야. 남의 집 빨래나 훔쳐보면서 자기 일 마냥 떠드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나보고 며느리 때문에 피곤하겠네 라고 다들 그러더구나. 누가 그랬죠? 명자 할머니? 춘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랑 정순 할머니는 혼자 사시죠? 대체 누가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요? 같이 살면 피곤하기만 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늘 하시던 말씀이랑 전혀 다르네요. 매번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항상 남이랑 비교하는 말만 하시면서 너 정말 그런 태도 좀 고칠 수 없니? 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구나. 역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니. 사람들이 며느리가 입만 살아서는 아주 밉상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한바탕 불만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가 그래, 이참에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꾸나 라고 제안하셨다. 그래, 이건 기회야. 이 순간을 2년이나 기다려왔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평소에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아니면 제가 공들여 키운 꽃을 멋대로 꺾어가진 않으셨겠죠? 겨우 꽃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물건 하나씩 가져가시죠? 액세서리, 제습기, 화장품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마음대로 가져간 물건은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생활도 존중해 주시고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멋대로 서랍 열어보고 물건에 손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 물건이 어머니께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냐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남편은 일하는데 저는 팔자 폈다고 무시하는 말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산다고 눈치 주시면서 정작 시어머니는 낮잠만 주무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니? 그리고 제가 돈거 반대하는 거 아시면서 부모를 모시는 게 장남의 의무라고 하시는 건 대체 뭐죠? 우리 아들은 장남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어머님은 시어머니 모시고 산 적 있으세요? 아버님도 집안에선 장남 맞으시죠?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남한테 들었다고 하는 건 대체 뭐죠?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의견이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구차하게 남들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들 설마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도 입을 떡 벌린 채로 굳어있었다. 여보, 말이 좀 심하잖아 라며 남편이 말렸지만 당신한테 이런 말 한 뒤에 뭐 바뀐 거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시어머니 일로 하소연했는지 기억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뭘 했어? 매번 알겠다, 말해보겠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것보다 당신 어머니 아니야?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난 당신을 위해서 싸울 거야.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당신한텐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전곡을 찔렸는지 아니면 기에 눌렸는지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미안 이라며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나도 이 분위기 속에 더 있기는 싫어서 어쨌든 동거는 절대 안 돼요. 어머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이혼할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오자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 그나마 시댁에서 안 울어서 다행이다. 참았던 걸 전부 토해낸 덕에 마음은 후련해졌지만 이제 무슨 얼굴로 시어머니를 봐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잠시 뒤 남편이 돌아와서는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라며 사과했다. 아까 시댁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를 꺼냈는데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남편을 마구 치켜 세워준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엄마는 나를 먼저 혼내고 엄마 입에서 남편의 험담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 그런 점도 포함해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반성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불편하면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억지로 엄마 얼굴 안 봐도 돼. 그리고 동거는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해.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이 이해해줬다는 기쁨과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다시 눈물이 나왔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자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건 남편에게 말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와 같이 살려는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간다. 첫 번째로 최근 자기 허리 상태가 안 좋아지자 나에게 집안일을 전부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 빨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것도 자기 방식을 주입하려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도움.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나는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다. 내 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일하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길래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로 통장까지 보여드렸다. 혹시 아이가 생겨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할 일은 없다. 남편 월급도 그럭저럭 높아서 우리 집에 여유가 있다는 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말 안 해도 시댁에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니?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다. 항상 날 괴롭히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진 않아서 그땐 애둘러 거절했다. 동거하자는 말이 나온 건 바로 그때쯤이다. 같이 살면 집안일 핑계로 나를 부려먹을 수도 있고 나랑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을 이유도 생기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단판을 지은 이후로 동거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로부터 크게 혼났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내가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남편한테도 한 소리 들은 뒤로는 더 이상 나에 대해 아예 언급을 안 하게 되었다. 기회가 오면 쌓였던 걸 다 토해내려고 여러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었는데 성공해서 다행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